안녕하세요. 밸런스드 가지 컬렉터에 대한 설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역 기반의 수집기예요. 이전에도 많은 영역 기반의 수집기가 있었죠. 가지 퍼스트가 대표적인 예시인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목표, 대용량 자바 힙에서 중단 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을 개선합니다. 두 번째, 중단 시간이 최악인 경우를 최소화합니다. 세 번째, 불균일 기억 장치 액세스, NUMA 성능을 인지하여 활용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힙을 여러 개의 영역으로 분할해 각자 독립적으로 관리 수집한다. 이게 영역 기반 수집기의 정의죠. 그 다음, 가비지 퍼스트처럼 최대 24개, 2048개 영역을 관리하며 이 개수에 맞게 영역 크기를 정합니다. 힙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을 것이고, 이거를 영역별로 나누기 때문에, 리전별로 나누기 때문에 그만큼 나눠주면 되겠죠. 그다음 영역 크기는 최소 512KB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중단 시간이 최악인 경우를 최소화한다. 어떤 방식으로 최소화할지 한번 알아봅시다. 에덴 영역이 꽉 차면 수집이 일어납니다. IBM이라는 회사에서 밸런스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IBM 회사에서는 이거를 부분 가비지 수집 PGC라고 부르네요. 이 PGC는 Stop the World를 일으키는 작업입니다. 나이가 더 많이 든 영역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수집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가이드 퍼스트의 리멤버드 셋이라는 그러한 카드 테이블과 유사한 형태의 그런 걸 가지고 올드 영역에서 참조된다면 그 부분까지 같이 가비지 컬렉션에 마킹을 한다, 수집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것들 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밸런스드에서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 올드 영역의 개체까지 추가로 수집을 한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분 가비지 수집은 어떤 단점이 있었을까요? 바로 부유 가비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용 마킹 단계를 따로 두고 전체의 자바입을 탐색하면서 수집할 죽은 객체를 표시하는 부분적인 동시 작업까지 함께 수행한다면 GMF가 끝난 후에 PDC를 사용해서 이 부유 가비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전형 마킹 단계를 따로 두고 GMF를 끝낸 후 PDC를 수행하게 되면 힙 내 부유 가비지 양은 마지막 GMF가 시작되는 이후로 죽은 객체 수를 총할 수 없게 됩니다. 부분 가비지 수집뿐만 아니라 전혀 가비지 수집도 존재해요. 이 GGC는 힙을 앞서가는 풀 스탑 더 월드 수집으로 핫스팟에서 CMF가 발생 시 일어나는 풀 수집과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여러 영역에 걸쳐 부분 지시를 수행하면 참조 객체, 비참조 객체 영역 정보를 관리하는 오버헤드가 발생하므로 전체 지시 소요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평균 중단 시간은 줄어들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자, 여러 영역에 걸쳐 부분 지시, 그러면 시간, 그렇죠. 이제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지시를 수행하기 때문에 풀 스탑 더 월드가 언제 발생하냐 하면 이제 힙에 있는 메모리 영역 중 남는 곳이 없을 때 이제 풀 스탑 더 월드 일으키면서 모든 힙에 있는 내용들 전부 탐색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시를 수행하게 되면 소요시간도 걸리지만 평균 중간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풀 스탑 더 월드 수집이나 압착이 필요한 경우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자, 영역 및 불연속적인 큰 배열을 관리하는 밸런스드의 특성상 중단 시간을 줄이는 일이 직접적인 처리율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이게 위에서 나온 지속적인 설명처럼 이 친구는 영역을 사용하고 불연속적인 큰 배열을 관리하는 이거는 추후에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이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를 관리하는 밸런스의 특성상 중단 시간을 줄이는 일이 직접적인 처리를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 되어야 해요.
불균일 기억장치 액세스 성능을 인자에 활용한다. 자, NUMA 이거는 중대형 서버용 멀티프로세스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아키텍처입니다. 중대형 그리고 서버용 멀티프로세스 CPU 여러 CPU가 프로세스를 할당하는 적재한 그런 게 멀티프로세스인데 그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구조죠. 메모리 설계. 이런 시스템에서는 메모리와 프로세스 사이에 거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와 메모리를 노드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요. 이 거리라는 개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일정상의 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CPU 옆에 바로 메모리를 둘 수 없는 노릇이고 대용량의 메모리를 저장하려면 하드웨어의 다른 부품에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이 부품 간의 시간도 컴퓨터 과학상에서 엄청나게 성능상에서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로는 뭐 10cm, 뭐 길어야 30cm 사이인데도 엄청나게 영향을 끼쳐요. 자, 그 다음 어디가 있지? 어떤 노드에 있는 프로세스가 다른 노드에 있는 메모리에 액세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뭐 노드라고 이렇게 묶었어도 이 메모리와 프로세스와 메모리, 다른 프로세스와 메모리에 참조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액세스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 노드에서 액세스를 하는 게 가장 빠르겠죠. 여러 NVMe 노드에 걸쳐 실행되는 자바 가상 머신에서 밸런스드 수집기는 노드별로 자바 힙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노드별로 자바 힙을 분리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올까요? 애플리케이션 스레드는 자신이 선호하는 특정 노드에서 실행되고 그 노드에 속한 메모리 영역에 객체를 할당하도록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부분 가비지 수집기는 어떤 객체를 그 자신이 참조하는 다른 객체, 스레드와 가급적 가까운 위치에 두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스레드가 참조하는 메모리가 로컬리 가능성이 커져서 성능이 좋아진다 라고 하겠죠. 자, 스레드가 가급적 가까운 위치에 두려고 하니까 그 가까운 위치들에 모여 있을 테고 그러면 이제 로컬리 가능성이 커져가지고 성능이 좋아진다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제2라인 객체 헤더 밸런스되어 있는 객체에 대한 헤더 부분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헤더에 슬롯이 더 추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커스텀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뭐 부품을 더 장착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기화된 객체. 이것도 이제 동기화 프로그래밍, 동시성 프로그래밍 쪽에서 나오는 개념일 텐데, 동기화된 객체, ث레드끼리 어느 정도 데이터가 동기화된 그런 객체는 모니터 슬롯이 있고, 자바가상 머신 내부 구조에 편입된 객체에는 해시 슬롯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헤더에는 클래스 슬롯의 최상위 24비트에는 클래스 구조를 가리키는 포인터로 자바 8의 메타 공간과 비슷한 오프인 메모리가 있다라고 하네요. 자, 메타 공간인은 뭘까요? 컴젠을 대신한 새로운 네이티브 영역이죠. 필요시 자동으로 크기가 조정되고 정적 객체는 힙 영역으로 이동시켜 지시 대상으로 잡히게 만든 개선했다. 이 지시 대상으로 잡히는 게 왜 중요한지는 이제 컴젠에 대해 알아보면서 한번 알아봅시다. 컴젠은 클래스 메타데이터를 비롯해 정적 메소드, 원시값, 정적 객체를 가리키는 레퍼런스 등을 보관하는 특별한 힙 공간이에요. 지시 대상이 아니므로 정적 객체를 남발하면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가 종종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시 대상으로 잡히게 하면 종종 발생했던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에러를 피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지시 대상으로 잡히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밸런스대에서 큰 배열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제 다른 가비지 컬렉터 중에서는 메모리 단편화로 인한 문제점을 여러 가지 제시했었죠. 어, 그래서 뭐 다른 가비지 컬렉터들은 동시 압착, 이게 셰난도어에서 사용했고 지원도 압착을 했었죠. 그 테뉴어드 세대는 이제 연속적으로 그런 메모리 형태를 두면서 단편화 등 메모리가 부족할 때 압축을 진행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밸런스드에서는 어떻게 그러한 큰 메모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요? 밸런스드에서는 어, 이제 다른 자바에서 큰 배열을 할당하면 충분히 큰 연속된 공간을 찾아야 하므로 대부분 압착 수집이 일어난다.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가비지 컬렉터들은 대부분 압착 수집을 발생시킵니다. 여유 공간이 큰 덩어리로 합쳐도 할당 공간이 부족해서 CMF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여유 공간을 만들어도 그보다 더 큰 덩어리가 온다면 할당 공간이 부족해서 에러가 뜰 수 있겠죠. 자, 영역 기반 수집기에서는 하나의 영역보다 더 큰 자바 배열 객체가 할당될 수도 있다. 이것도
전 나온 거, 가비지 컬렉터처럼, 가비지 버스트라는 가비지 컬렉터는 영역별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 영역, 디폴트 크기로 설정한 그 영역의 크기보다 더 큰 텍스트가 들어올 때는, 이제 이러한 에러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럼 밸런스드 수집기는 어떻게 할까요? 불연속적인 여러 단위의 큰 배열을 할당할 수 있도록 어레이 릿이라는 형태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레이 릿은 큰 배열은 스파인이라는 주객체와 배열 리프로 표현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배열 리프는 실제 배열 엔트리, 실제 데이터 그 엔트리들을 담고 있고, 스파인 엔트리는 이 배열 리프들을 가리키는 자료 구조입니다. 일종의 포인터 같은 느낌이죠. 한 단계 오버헤드 추가하는 정도로 엔트리를 읽을 수 있는 방식을 밸런스드에서는 채택을 했습니다. 자, 이상 밸런스드에 대한 설명과 실장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마쳤습니다.